감사합니다. 마이크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다 쓰고 계셔서 제가 다 안쓰럽네요.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진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슈퍼컴퓨터가 뭔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눌 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슈퍼컴퓨터예요. 이름도 엄청난 슈퍼컴퓨터인데 제목은 몸값 1000억, 슈퍼컴퓨터의 소리 없는 전쟁. 일단 1000억이라는 데서 비싸구나, 컴퓨터 치고는 꽤 비싸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컴퓨터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에요. 이곳 일본에는 우리나라 거보다 10배 이상 비싼 슈퍼컴퓨터도 많이 있어요. 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오늘 좀 소개를 쭉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진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더니 배신을 제가 했죠.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 쌍곡 포물면,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다이나믹스, 베르누이의 정리, 나비의-스톡스 이퀘이션,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나 물리 전공이 아니어서 사실은 이 이론들 저한테도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를 대충 아시겠죠? 이런 공식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써서 뭔가 일을 해요. 그럼 이 모양 잠깐 보실까요? 뒤에 이 공식을 써서 만든 제품이 바로 뒷장 슬라이드에 나와요. 뭐 닮았어요, 이 모양이? 이름은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지만 뭐 닮은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아주 어려운 공식들을 써가지고 겨우 개발한 게 감자칩이에요. 프링글땡 감자칩. 거짓말 같죠? 근데 아까 그 공기역학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실제로 프링글땡을 개발할 때 썼어요.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잘 날아가서 안착할 수 있는 모양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돈을 내고.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아까 보셨던 엄청난 이론들을 써가지고 이 모양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가 사실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다음 거 볼게요. 또 나왔어. 이번에는 CFD라고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레티스 볼츠만 메소드랑 뒤에 이 프로그램은 루드윅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병렬로 뭔가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 무려 이러한 엄청난 이론들을 여기 있는 아저씨들이 유니버시티 오브 에딘버러의 EPCC라는 슈퍼컴 센터에서 무려 CPU 936개, GPU 936개를 들여서 뭘 개발했어요. 이번엔 뭘까요, 또? 정말 어려운 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웃기죠? 그러니까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조금 더 맛있고 더 부드럽고 오래가는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위해서 우유나 이 안에 들어간 성분들 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분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런 컴퓨터를 쓰고 이런 이론을 써서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내면 단지 소프트 아이스크림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대로 엔진 오일이나 각종 소스나 마요네즈나 페인트나 비누 등등에 다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우리 인류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해주는 도구인 거예요. 퀴즈입니다. 첫 번째 퀴즈. 자,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알파고 얘기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럼 과연 알파고는 슈퍼컴퓨터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OX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문제 올라가고 있죠? 답을 써주시면 돼요. 저희 보고 계시는 플랫폼에 답을 쭉 써주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두 분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려요. 슈퍼컴퓨터의 정의는 현재 이 시점에 존재하는 가장 빠른 컴퓨터예요. 공식적으로 그걸 어떻게 누가 계산을 하냐? 이 사람들이 합니다. 탑500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탑500.org 들어가시면 매년 6월 달하고 11월 달에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500대를 발표를 해요. 6월 달에는 독일에서, 11월에는 미국에서 각각 순위를 발표합니다. 이 안에 가면 이제 500등까지 이제 슈퍼컴퓨터가 다 나와요. 500등 안에 못 들어가면 슈퍼컴퓨터는 아니라고 저희는 이제 보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최고의 슈퍼컴퓨터 탑5입니다.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시죠? 이제 크게 해올걸. 1등은 후가쿠라는 컴퓨터. 이름부터가 벌써 어느 나라 것 같아요? 네, 후가쿠는 후지산의 또 다른 이름이래요. 그래서 후가쿠라는 컴퓨터가 6월 달에 독일에서 발표한 탑500 순위에서 1등을 했습니다.
2등은 썸밋이라는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 3등은 시에라라는 미국에 있는 슈퍼컴퓨터, 4등은 중국에 있는 타이오라이트라는 슈퍼컴퓨터, 5등은 중국에 있는 티아노2A 컴퓨터. 뭐가 느껴지시나요? 중국, 미국, 일본의 전쟁터입니다. 이 세 개 나라는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싸워왔어요. 이 컴퓨터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이 후각구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딱 이 세 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도 있잖아요. 예, 저희는 미국 거 사다 씁니다. 아쉽게도. 물론 만들고 있는 작은 기계가 있긴 하지만 전 세계에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중일 3국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컴퓨터의 성능은 플롭스라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해요. 플롭스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1초에 계산을 몇 번 하느냐. 그게예요. 그걸로 가지고 이제 성능을 측정해요. 그러니까 1초에 실수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느냐가 컴퓨터의 이제 성능을 예측합니다. 자, 보시면 다음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계산. 3.14, 1592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이제 연산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예를 들면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1초에 난 풀었다. 1초 만에 풀었다. 그럼 여러분의 머리는 1 플러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10초 걸렸다. 0.1 플러스의 두뇌를 가지고 계셔요. 제가 보기엔 1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이걸로 치죠. 여러분들의 두뇌는 다 0.1 플러스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기가 플러스, 테라 플러스, 페타 플러스, 엑사 플러스 이런 이제 단위가 나와요. 기가 플러스는 PC가 기가 플러스 단위예요. 10억 번 계산합니다. 1초에. 그 다음에 테라 플러스는 과거의 슈퍼컴퓨터들은 조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1초에. 현재의 슈퍼컴퓨터는 이제 페타 단위를 쓰는데 1000조번 계산하는 1페타는 1000조번 계산하는 거. 1엑사로 가면 100경번을 계산합니다. 1초. 엄청나죠? 엄청나죠? 인류 전체가 모여서 19년 동안 계산할 문제를 후각구는 단 1초 만에 계산해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죠. 이게 슈퍼컴퓨터라는 겁니다. 너무 흥미로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별 점유율이에요. 슈퍼컴퓨터 500대를 그림을 그려봤어요. 박스 하나가 한 대예요. 그럼 박스의 크기는 뭘까요? 성능. 박스 하나는 컴퓨터의 개수고 박스의 크기는 성능이에요. 파란색은 미국, 빨간색은 중국, 초록색은 일본. 후각구 엄청나죠? 얘가 후각구 하나예요. 엄청나죠? 얘는 미국에 있는 서밋이라는 2등 하는 컴퓨터. 이건 중국에 있는 3등 하는 컴퓨터. 개수는 중국이 되게 많은데 성능으로 보면 면적으로 보니까 미국이 더 크죠, 중국보다. 개수는 반밖에 안 돼도 미국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한 대로 그냥 해결해 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네, 사우스. 코리아 나오지도 못해요, 우리나라는. 이게 키스티에 있는 컴퓨터. 트레이사의 컴퓨터를 쓰거든요, 저희. 여기 두 개가 기상청에 있는 쌍둥이 컴퓨터. 안타깝습니다. 자,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시면 돼요.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손 들고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 친구들, 어른들 빼고 어린 친구들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전력 효율. 또 다른 친구는 그린. 초록색. 예. 부끄러워서. 자, 문제 지금 계속 풀고 있고요.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에 이제 제가 정답을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얘기한 것처럼 전력 효율이 맞아요. 자, 온라인에 이제 정답자 푸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제 당첨자가 뜰 거고요.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왜 그린 500 순위를 매기는지. 슈퍼컴퓨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많이 합쳐놓은 거잖아요. 공간도 많이 쓰지만 전기도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전기를 또 그 같은 1와트로 얼마만큼의 성능을 내는지를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 500을 매겨요. 컴퓨터 중에 전력 효율이 가장 좋은 컴퓨터의 순위 500위를 또 매기기도 합니다. 정답자가 아직 안 나왔나 봅니다.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근데 아주 재밌는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탑 500에서 1등한 컴퓨터는 그린 500에서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었어요. 옛날에는. 성능은 좋은데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었어요. 후각구는 성능에서 1등이지만 전력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8위 아니면 9위 정도 했어요.
전력 효율도 좋은 컴퓨터를 일본이 만들어냈어요. 그린 500은 전력 효율입니다. 자, 정답자, 당첨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장미꽃님, 민들레님.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축하해요. 자, 현장에서는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까만 마스크 친구가 제일 먼저 맞췄어요. 제가 드릴게요. 드론은 요 날개가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저희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60개의 모델을 먼저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다 돌려서 가장 효율이 좋은 날개를 장착한 드론이에요. 자, 이래서 자, 축하해요. 자, 이제부터 전쟁 얘기를 좀 하고. 아까도 보셨죠? 비중일의 전쟁이죠. 기사들도 보면 다 그 얘기예요. 미중일 슈퍼컴 1위 경쟁 밀리는 한국. 1초에 뭐 몇 경 미중일의 슈퍼컴 전쟁. 미국과 중국은 싸우고 있다. 일본이 뭐 슈퍼컴에 세계에서 빠른 걸 차지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중국은 근데 200대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자체 개발 능력도 생겼냐면 미국은 슈퍼컴퓨터를 전략 물자로 지중해서 중국에 팔지 않아요. 한국에는 우호 국가니까 팔지만 우방 국가니까 팔지만 그래서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자체 개발을 시도해 왔던 거예요. 그런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대체 왜 벌이는지 지금부터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팩트인데 지난 10년 동안 그러면은 이 탑500에서 1위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높이는 성능이에요. 페타플랍스예요. 페타플랍스. 처음에는 2010년 에는 처음에는 제규어라는 미국 컴퓨터, 그 다음에 중국 거, 일본 거, 미국 거, 중국, 미국, 이번에 일본이 엄청난 컴퓨터 후각구를 만들어서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까지 1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이나 무기 개발에도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산업에도 다 많이 써요. 제품 개발할 때 많이 씁니다. 이거는 이제 택시예요. 에어택시. 그거에 프로펠러를 돌렸을 때 공기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시뮬레이션한 영상이고 요즘 아주 핫하죠. 코로나 때문에 단백질들끼리 어떻게 결합하고 효과를 내는지를 이제 분석한 화학 분야나 바이오 쪽에서 항공기 이제 바퀴를 내려서 실제 랜딩할 때 바람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 장면은 자동차. 부가티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또 저렇게 공기역학적으로 어떻게 사이드 미러를 어떻게 설계했을 때 공기 저항을 덜 받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시뮬레이션으로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AR이라는 기술, 저희 사무실이에요. AR이라는 기술로 공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가 들어가 보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재밌대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네. 질의응답을 네. 제가 아는 선에서 무작위로 막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도 하실 거고. 과학자분들께서 이제 네. 쓰신다고 했는데 그럼 컴퓨터 언어 같은 거는 과학자분들이 직접 짜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슈퍼컴퓨터는 리눅스, 윈도우즈가 오늘 되게 재밌게 들었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좀 분석을 의뢰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신청을 좋습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꼭 네네. 연락 주십시오. 네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가상설계센터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네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네네. 무료로 네. 오늘 네네. 저는 장비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재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 장비는 어떻게 좋은 하시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조금 궁금했어요. 저희끼리는 이제 저도 아까 실수한 이전에 그런 컴퓨터 그 비싼 거 어디다 치웠을까요? 고철로 팔았을까요? 거의 고철에 가깝습니다.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슈퍼컴퓨터도 아니고 덩치만 크고 전기만 많이 먹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주제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안 했지만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요. 근데 설명을 굉장히 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어제 조금밖에 못 잤는데도 잠이 하나도 안 오고 감사합니다. 근데도 굉장히 쉽게 쏙쏙 들어와서 오늘 참 이해가 잘 되는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천문학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나도 2학년 잘했다. 네, 학생이고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진짜 강연 너무너무 잘 들어가지고
저 나중에 천문학자 캐스팅 돼서 들어오시죠. 네 연구하러 갈게요. 예, 지난번에도 오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취소가 되는 바람에 못 왔어요. 항상 이 모임을 기다리고 있는 과학에 관심이 많은 가족입니다. 저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 자녀하고 함께 왔어야 됐는데라는 되게 아쉬움이 커서 다음에는 꼭 같이 가족으로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은 여기서 과학마을 얘기가 쭉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분들은 이거 오시기도 하고 또 온라인에서 좀 더 좋은 온라인에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과학마을 이야기로 쭉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진행했던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한 과학마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시도해 봤거든요. 그래서 온라인만 하려는 사람도 급하게 막 손을 막 먹어 떨면서 다음에는 한 20명 정도 받을까요? 지금 한 5자 할 거면 더 온라인 이쪽에 그래요? 20명 정도 일어나셔가지고 앞으로 앉으시고 뒤에 있는 게 일어나서 단체 사진 하고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다가 강연을 해오던 건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강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면서 오프라인과 같이 하는 걸 갖다가 어떨까 하고서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아주 저는 만족했어요.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잘 이 분야로다가 해나간다면 새로운 파라다임 변화로다가 해서 잘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오지만 우리는 CPU도 알고 GPU도 알고